사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내전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뭐 협약하고 땅 떼주고 속된 말로서 전쟁 배상금 주고 끝나지만 내전은 앙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당내 그 경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앙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까지 들추기 시작하면 앙금은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뭐 정책을 가지고 너네는 이런 주장하니 나는 이런 주장하니 하면은 뭐 그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지사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gat도 없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서 뭐 정치권을 본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선호투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선호투표제를 한다면은 3위 탈락자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인 후보가 더 유리하겠지요.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2강 1중 1약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1중 1약이 친한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그런 후보. 송영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오늘 오전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송영길 의원 3파전이 예상됐지만 고 의원의 참전으로 4파전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법사위는 잠시 후에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연장을 논의합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송영길 의원은 이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그리고 고민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한 40일 정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요. 송 의원은 오늘 2030 청년층 세대를 겨냥을 했고 고민정 의원은 세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뭐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 간에 이제 자기 정치 이 프레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서서히 좀 전당대회 레이스가 더 뜨거워지는 분위기죠.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출마할 사람 없나요? 그건 이제 4명으로 끝인 거예요. 아직 모르죠.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모르죠. 어쨌든 원래는 결선 투표제가 우리 룰에 있었는데 1차에 과반수 안 나오면 1, 2등이 이제 가서 결선하는 거. 근데 이제 선호 투표제로 바꾼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결선 투표제나 선호 투표제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결과는 큰 차이는. 왜냐하면 이게 결선이든 선호든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또는 선호를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아마도 그 1차에서 과반수를 어떤 후보가 얻기는 지금 뭐 이렇게 지지층 흐름이라든지 보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4명이 싸우는 구도에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로 과반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 4명이면. 그런데 왜 내가 결선 투표나 선호 투표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보냐면 지금 뭐 거의 공공연히 그 정청래 직전 대표에 맞서서 김민석 전 총리와 송영길 의원이 좀 연대하는 흐름 아니냐, 이런 분석, 애들은 관전평들을 하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고민정 의원이 뭐 출마 선언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세가 있는지는 몰라도. 친문계로 이제 분류가 되죠. 큰 변수는 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근데 결선과 선호는 이제 차이는 이거죠. 결선은 1차 과반수 없으면 이제 2번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결선까지. 1차 하고, 그 다음에 결선하고. 근데 선호는, 이거는 투표자들이, 한 번에 다 쓴단 말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1번. 그 다음 좋아하는 사람 2번. 글쎄요. 만약에 4명이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날 거예요. 그죠? 선호투표는. 그렇죠. 그렇게 봅니다. 선호투표는 당일날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날 다 나오죠. 결선투표는 결선은 뭐 그날 안 하던가요? 좀 며칠 더 걸리는 걸로 그런가요? 그러니까 보입니다. 바로 이제 선호투표는 이제 끝난다 이렇게 보는데 결과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무슨 어떤 후보와 어떤 후보가 지금 유력한 지금까지 3명 중에
연대한다는 예.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연대한다. 뭐 이제 이런 그런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결과에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후보 간에 이것저것 과거지사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자기 정치 나오는. 프레임을 놓고 뭐 공방을 벌이고 자기 있습니다. 정치고 예. 뭐고 또 뭐 옛날에 당신은 이랬지 않느냐 저랬지 않느냐. 근데 그건 뭐 크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떤 선거든 싸움에 돌입하면 예.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예. 전에도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당의 어떤 비전을 놓고 좀 심도 있는 그런 공방이 있었으면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좀 약해 보이지 않나. 네. 근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후보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그런 국민이 보기에 당원들이 보기에 네. 그래도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런 비전과 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예. 그런 주장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아직 뭐 40일 정도 남았습니다만 글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초기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판세는 뭐 여러 가지 저 여론조사한 것들도 계속 네. 이렇게 나오던데 김민석 전 총리가 좀 앞서나 봐요. 예. 그리고 정청래 직전 대표가 이제 그 다음이고 근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과 정이 예. 그다음에 그 밑이 이제 송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김과 송이 뭐 연대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결과는 예. 무슨 천재지변이 없는 한 거의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제가 뭐 지금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적절치 알겠습니다. 않아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아니, 아니면 민주당 당권 레이스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치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당 내 당권 레이스는 야당보다는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당내 구심점이 그걸 이제 뒤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예. 뭐 조정이라는 표현 쓰지 않겠습니다만 조절을 하기 때문에 심하지 않는데 이번은 유례없이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여당 내의 그 당권 레이스 권력을 잡기 위한 그 투쟁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내전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은 뭐 협약하고 땅 떼주고 속된 말로서 전쟁 배상금 주고 끝나지만 내전은 앙금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당내 그 경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앙금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과거까지 들추기 시작하면 앙금은 크기는 점점 커집니다. 뭐 정책을 가지고 너네는 이런 주장하니 나는 이런 주장하니 하면은 뭐 그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 지사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gat도 없는데 지금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서 뭐 정치권을 본 입장에서 보면 참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선호투표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선호투표제를 한다면은 3위 탈락자에게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보이는 그런 정치인 후보가 더 유리하겠지요. 예.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2강 1중 1약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1중 1약이 친한 좀 더 접근성이 있는 네. 그런 후보에게 이 투표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현재 정청래 후보와 나머지 후보들과 좀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친문, 뭐 친노,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 전 총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선호제가. 선호제가 예. 그렇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지금 뭐 한 달여 남았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선거전이 더 치열하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2년 이제 당권 8월 달에 당권을 잡으면은 2년 동안 임기가 유지되고 그러면은 내년 전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이 있게 됩니다. 새로 뽑힌 당대표가.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도 더 치열해지는 것 같고 또 그런 점 때문에 앙금이 더 크게 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체적인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저도 뭐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 네. 언론을 통해서 본다면은 뭐 2강 1중 1약 뭐 이렇게 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법사위가 2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이제 세 번째로 연장하는 여부를 이제 논의합니다. 수사 기간이 24일까지인데 이걸 이제 8월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쟁점인데, 이 종합특검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앞서서 이제 3대 특검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수사가 이제 1차 이제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했던 수사 가운데 이제 미진한 부분 그리고 새로운 의혹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들여다보기 위해서 출범한 특검인데, 일단 2번 수사 기한을 늘린 바가 있고, 이번에 이제 늘리면 8월 말까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꿈도 꾸지 말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인데, 종합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저 정확히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종합특검 지금 1차, 2차 지금 연장하는 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또 세 번째 예. 연장하겠다는 거 뭐 이런 거 같은데, 물론 철저히 해야 되겠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좀 느끼는 바는 이 특검이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남발이 되면서 예. 남발이 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좀 관심도도 많이 떨어져가는 거 아닌가. 그건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특검발 이 기사 이런 것들을 유심히 좀 이렇게 짚어보다가 지금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닌가 이제 이런 약간의 그 어떤 피로감도 느끼고,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이 특검에 검사 정확히 모르겠어요. 숫자를 한 수십 명 투입이 돼 있죠. 예. 그다음에 수사관들 투입돼 있고 상당한 인력이 공무원도 파견돼 있고. 예,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렇게 투입이 됐는데, 나는 그 1차 연장, 2차 연장하고 지금 3차 또 8월 말까지 또 하겠다. 예. 물론 그 취지는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에 그럼 그 많은 인원과 예. 그다음에 예산 들여서 뭘 했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종합특검 수사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검의 남발입니다. 사실. 이번 종합특검이 만약에 안 나오면 또 총종합특검을 할 겁니까? 총종합특검의 특검을 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특검의 방향 설정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와 관련된 조사는 무진 많이 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했었고요. 경찰, 검찰 다 했고요. 특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또 종합특검이라는 이름하에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 본인 그 특검 내부 또는 여권 내에서 또 지지자들 내에서 목표를 정해 놓은 겁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범죄자를 잡는데 그 범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간 늘려서라도 목표치를 근접하기 위해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죄가 안 나오면 그냥 끝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건 아니고요. 저는 번지수를 좀 잘못 잡았다. 네.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 언제까지 특검 전국을 끄집어 가고 언제까지, 이게 사실 지방선거를 위해서 이 특검을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방선거 때까지 아무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겠다, 또 하겠다. 저는 사실 과유불급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특검하면 누가 알아요? 특검에 지금 기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당수가 어거지 기소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히 출구 전략을 짜는 게 낫다. 계속 원심 재판도 아니고요. 원심 재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해서 계속 혼내고 권장 측에서 차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는 특검도 이제는 탈출구를 찾는 때가 됐다. 2차, 3차 연장하고 4차, 5차 연장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시부터 있을 이제 법사위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잠실 올림픽공원 그 핸드볼 경기장 안에 지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247만 장이 지금 보관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넘게 지금 봉쇄 시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국조특위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이 일단 공개 재검표를 이제 요청을 했고 또 선관위가 이걸 수용하고 민주당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재검토가 이제 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검표를 통해서 이제 뭐 봉쇄 시위라든지 그간의 어떤 궁금증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마 시위가 계속 되나 봐요. 이제 처음처럼 그렇게 뭐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건 아닌 모양인데 어찌됐든 의아해하고 시민들이 또 미심쩍다 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이거 좀 다시 하자. 그리고 여야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그 의아심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건 뭐 합의를 본 거 아니에요? 예. 그거는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 재검표 해가지고 과연 또 뭐 시위라든가 네. 이런 집회 상황이 완전히 끝날 것인가 이건 난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주로 젊은 사람들 위주로 이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올림픽 공원 핸드볼 경기장 예. 거기 집회가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집회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좀 끼어든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6.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다. 예. 완전히 재선거였는데 이런 주장. 그게 처음에는 이 시위를 뭐 주동자도 없고 자발적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막 섞여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숫자가 지금은 뭐 많지나 않은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거 공개 재검표 다 하고 나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6.3 지방선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예. 원천적 부정선거론자들 있잖아요. 예. 그게 좀 꽤 됐어요. 이 나라에 지금 살살 이게 네. 뭐 그렇게 크게 번지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재검표 끝나도 계속 주장할 거예요. 부정선거였다고. 대표적인 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일 그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 뭐 일부에서 그냥 네. 떠드는 갑다 해야지 그냥 아주 조용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어쨌든 여야가 이 국조특위에서 공개 재검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조특위 공개 재검표. 이게 의결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법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부정선거, 한 달 넘게 지금 봉쇄가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특위 차원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재검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잠실에 모여 있는 그분들 또 전국에 이번 선거에 대해서 의혹의 눈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재검표가 그 의혹을 다 해소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할 수 있는 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모처럼 합의를 해서 재검표를 하고요. 뭐 선관위도 찬성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재검표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그런 의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한꺼번에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법사위에서도 아마 이제 논의가 될 텐데요.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야정 협의체 투입을 개최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제 검찰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이제 못 받고 이제 그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피해 방지 장치를 마련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사안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이게요,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좀 유심히 지켜본 사람들이 일찍이 좀 걱정스러워했던 부분이 이겁니다. 일컬어의 검찰 개혁. 예. 다시 말하면 검찰 힘 빼기거든요. 뭐 검찰 해체 예. 이런 거였잖아요. 일컬어 검찰 개혁. 검찰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 드러난 것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물 밑에서 지금 벌어졌던 거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이제 대개들 인식을 한다고요. 네. 그런데 이 일컬어의 검찰 개혁을 추진을 하면서
그러면 검찰의 그 힘을 빼고 경찰한테 너무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럼 경찰이 과연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럴 만한 지금 능력 아니면 준비 이런 것들이 돼 있을까? 그다음에 경찰 내부에 돌아가는 그런 뭐 경찰 문화랄까요? 이게 지금 좀 미심쩍게 보는 시선들이 지금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게 좀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 수사 과정에서 지금 피의자가 검거됐잖아요. 그 아버지가 현직 경찰 경감이면은 경찰에서 간부급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뭐 증거인멸하고 그다음에 동료 그 수사팀 경찰들하고 수시로 연락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으면 이 견제 장치가 검찰이 무력화되면서 경찰의 그런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장치가 다 풀어져 버리면 이런 일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아마 특히 이번 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거를 보면서라도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진짜 완전 폐지할 건지 아니 일부 손댈 건지 정말 이건 청와대와 또 여당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다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건 이제 수구위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번 일이 아주 여실히 이거 경찰한테 그냥 다 맡겨도 될까? 이런 그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봅니다. 안 의원님은 보안수사권 문제 어떻게 좀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무섭습니다. 현재 경찰이 완벽합니까? 저는 검찰도 많은 업보를 쌓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찰은 완벽하니까 경찰에게 모든 권력을 몰아준다. 검찰이 믿기 때문에 이건 아니거든요.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본다? 경찰이 더 볼까요? 검찰이 더 볼까요? 한번 두고 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있는 수사들, 권력과 관련된 수사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검찰에 미워서 경찰의 권력을 모아준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원칙은 이건 세상사의 원칙입니다.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경찰의 미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경제사범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질 끄는 경우가 전국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보안 수사권 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